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영상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관아라는 채널에서 그거 아세요? 라는 노래 한 곡만 듣고 오시면 됩니다. 유명한 노래이니 이미 보신 분은 여기 머물러 주시고요. 산만하신 분들은 현재 링크 공유해 놓거나 PC로 보시는 분들은 상단에 URL 카피해 두시고요. 하단에 타임라인 적어 둘 테니 보시고 이쪽으로 돌아오세요. 그 채널에 가서 안 오시면 안 돼요. 링크 이쪽에 있으니 잠깐 보시고 오세요. 네, 다녀오셨나요?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왠지 모르게 입가에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텐데요. 너무도 쓸모가 없어서 피식하게 되는 가사들과 그에 반해 엄청 애절한 관아님의 가창력까지 상식이 뒤엎인 것 같은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임산부와 노약자분들 건강하시라는 멘트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사소한 일에 기쁨을 느끼며 산다고 해요. 쓸모없는 일들에 미소 짓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재미있게 본 영상과는 다르게 조금 진지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측면이 있어요. 유형에 따라 내가 완벽하면 내 존재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전문가가 되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사랑을 받으면 내 존재가 괜찮을 거라고 착각을 하곤 합니다. 착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지금 그대로 모두의 존재가 사랑이고 가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쓸모없을까봐 불안해하며 전전긍긍하고 삽니다. 불안의 원인이 시간의 유한성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존주의 사상도 있긴 한데요. 우린 알잖아요. 우리가 단지 목숨만 살아있는 상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람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라고 저의 블로그에도 적은 적이 있는데요. 존재를 보는 시각과 기능 혹은 역할로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동물을 예로 들면 극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애착이 없는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먹이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기능적인 시각이죠. 하지만 반려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서로가 서로를 오로지 존재로만 대한다는 것을요. 저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요. 강아지가 어느 날은 빙글빙글 돌면서 응가를 해서 응가가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걸 치우면서 이놈의 자식 그러고는 그냥 웃거든요. 강아지한테 어떤 역할을 기대하지 않아요. 가끔 천재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너는 먹을 때만 지능을 쓰냐 이렇게 투덜거리기도 하지만 그냥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죠. 강아지 역시 사람을 그렇게 대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강아지 키우면서 더 큰 애착을 느끼시는 게 늙고 돈 없어도 전혀 상관없이 사랑을 주니까요. 존재로서의 관계는 이처럼 어떤 대가도 논리도 필요치 않은 관계입니다. 반면 사람은 존재로서만 대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큰 기대가 생기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커다란 노력을 하고 살죠. 100%는 없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른 시각으로 타인을 대합니다. 자식들 잘 때가 가장 예쁘다고 하는데 그게 자는 모습이 예뻐서라기보다 자는 아이에게 아무 기대도 할 수 없어서이지 않을까요? 상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씨앗 속에 그 식물의 본성과 능력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사람은 원래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론이죠. 하지만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른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버리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가치 조건화라고 부르는데요. 나의 가치에 조건이 붙는다는 뜻이죠. 자세히 보면 참 무서운 단어인 것 같아요. 차이나타운이라는 영화의 예고를 보고 너무 섬뜩해서 제가 못 보겠다 그렇게 생각한 대사가 있는데요. 이건 영상을 잠깐 첨부할게요. 넣고 올릴 때 걷어서 먹이고 재운도 돈 없지? 몸으로 갚아. 증명해봐. 네가 쓸모있다는 증명.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든 태어난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죠. 모두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걸요. 하지만 사실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놀라게 돼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는지 자신을 채찍질하는지 아시나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기 싫어서 회피하기도 하죠. 회피한다는 건 내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조차 나를 기능으로 보는 거죠. 모두가 나를 기능으로만 보면 삶이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나조차 나에게 그렇게 대한다니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자녀들의 감정은 극명하게 다른데요. 주로 존재로서 대해주셨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남은 자녀들이 커다란 아픔을 느끼고 휘청이며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 상태가 되지만요. 기능으로서 대해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힘들어하진 않게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랑이고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불안에 잠식된 부모일수록 가치 조건화가 되어서 아이를 기능적으로 업시키는 것에 매달리게 되고 아이가 성공해야 혹은 못나지 않아야 아이도 부모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는 인간의 의식 수준을 숫자로 표현하고 이를 감정과 연결시켰는데요. 가장 낮은 단계가 수치심, 그 윗단계가 바로 죄책감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은 인간이 느끼기에 굉장히 힘든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수치심은 존재와 연결이 되는데요. 내가 너무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 차라리 세상에 없는 게 나은 존재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감정이죠. 더 나쁠 것 같아 보였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분노나 이런 감정은 오히려 그 저 위에 있어요.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관아의 노래로 시작해서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정리해 보면 사람을 보는 시각은 존재냐 기능이냐 두 가지로 볼 수 있고 가치 조건화가 되면 나조차 내 존재를 기능으로 대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스스로에게 강아지보다 못한 대접을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